연락이 두절이 됐지만 사실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죠. 지구인과 지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디스크, 칼 세이건이라는 코스모스의 저자, 과학자가 주도를 해서 외계인들에게 뭔가를 알리자, 그런 걸 걱정하는 분들이 있죠. 지구의 정보를 그렇게 외계인들에게 넘겨주는 게 맞느냐. 재생을 하면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이즈홀을 발견을 하고 그거를 회수할 정도의 능력을 갖춘 외계인이라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천문학자였는데 지금은 가끔씩 필요할 때마다 천문학자 역할을 하고 있는 간헐적 천문학자 이강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멀리 날아간 우주 탐사선은 1977년에 발사되어서 지금까지 먼 우주로 날아가고 있는 보이저 1호가 되겠습니다. 인류가 우주 탐사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196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수십 대 정도의 우주 탐사선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와 2호는 일단 목적은 태양계 바깥쪽 행성들을 지나가면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고, 보이저 1호의 원래 목적은 주로 이제 목성, 토성, 그리고 보이저 2호 같은 경우는 천왕성, 해왕성까지 너머에 있는, 발사할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천체들이 있는지, 또 태양계 외곽의 상황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발사되었습니다. 당시 천왕성과 해왕성의 위치가 조절이 좀 되어야 됐기 때문에 위치에 맞게 발사를 하기 위해서 보이저 1호보다 2호가 더 먼저 발사됐습니다. 먼저 만들어진 게 1호가 되고 발사 순서는 조금 뒤바뀌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발사 순서가 바뀌어서 발사된 거는 보이저 2호가 거의 유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보이저 1호, 2호 다 실려 있는데요. 골든 레코더라고 해서 지구인과 지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디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CD 형식의 디스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디스크 형식으로 그 재생을 하면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앞면에는 주로 이제 지구의 소리들, 그리고 사람들이 인사말들, 이런 것들이 녹음이 되어 있고 소리로, 그리고 다른 한 면에는 주로 이제 그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그림들에는 지구에 대한 정보라든지 지구에 있는 동물, 식물들의 모습, 그리고 지구의 사진, 사람 사진, 그리고 지구에서 알아낸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실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정보를 담은 방법이 우리가 지금 이제 컴퓨터로 쓰고 있는 이심수 방법이거든요. 0과 1만으로 암호화시켜서 정보를 담아 보냈기 때문에 그 보이즈홀을 발견을 하고 그거를 회수할 정도의 능력을 갖춘 외계인이라면은 그 정도의 재능은 충분히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적인 생명체라면은 어렵지 않게 해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수학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 법칙은 일단 우주로 나가도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 보이저에 보낼 때에도 자연 법칙과 관련된 정보 안에 그 암호들을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구의 위치를 알려줄 때에는 태양계 주변에 있는 펄사라는 특별한 별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별인데, 그 펄사는 어디에서 관측해도 똑같은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펄사의 위치를 이용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알려줬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든지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스핀의 방향을 바꿀 때 방출하는 전파, 그 전파를 이용해서 정보를 실어 보냈기 때문에 우주 어디에서나 과학적인 사실을 알아냈다면 알만한 정보들로 소통을 시도를 했습니다. 아마 실제 외계인을 만난다면 그런 방식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외계인이 실제로 그 보이저를 회수를 해서 거기에 담긴 정보를 뽑아낼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 세이건이라는 코스모스의 저자, 과학자가 주도를 해서 이런 정보를 보내게 된 데에는 외계인들에게 뭔가를 알리자, 이런 의미도 있었겠지만은, 사실은 그 과정에서 우리 이제 지구인들이 스스로 지구의 모습과 지구의 역사와 그리고 우주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자, 그런데 오히려 더 큰 중점을 두고 골든 레코더를 제안하고 만들어서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따지면은, 퍼센트로 따지면 과학적으로 얘기해서 0은 아닌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이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0은 아닌 정도 아닐까. 실제 그 보이저호가 날아가고 있는 방향으로 볼 때 그 방향으로 몇십만 년을 날아가도 아무것도 만나는 게 없어요. 또 이제 그 방향에 어떤 별이 있긴 한데 그 방향에 도착하는데 아마 10만 년 정도의 그 별 근처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날아가는데, 만일에 태양계에서 그 정도 떨어진 위치로 어떤
외계인이 보낸 탐사선이 지나간다 지금 그러면 지구인들은 그걸 회수하거나 가져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지나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계인이 만일 회수를 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지금 그 인류의 기술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도 우주 전체를 샅샅이 뒤지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우연히 만나서 그런 걸 찾을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걸 걱정하는 분들이 있죠. 실제로 이제 뭐 최근에 소설이나 그런 것도 많이 있기도 한데 지구의 정보를 그렇게 외계인들에게 넘겨주는 게 맞느냐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지구가 존재한다는 것 정도만 알게 되면은 그런 정보를 외계인이 알아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정도의 정보를 넘겨줬다고 지구의 정보를 막 다 알려주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또 뭐 그럴 정도로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곳에 이런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정도인데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만일에 외계인들이 지구 방향으로 우주 탐사를 한다면 지구에 생명체가 있다라는 걸 아마 알아낼 것 같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은 그건 우리가 보이조를 보내고 안 보내고에 상관없이 우리 정보를 알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외계인들이 보이조를 찾아서 지구에 생명체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아낼 가능성보다는 그냥 자기들이 탐사를 하다가 지구를 우연히 탐사를 해서 저기에 생명체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큰 위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존재할 거다라고 믿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지구의 모성이라고 하는 태양이라는 별이 그리고 그 주변을 도는 지구라는 행성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뭐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확실하게 밝혀졌고요. 지구와 비슷한 환경 정도의 행성이 우주에는 무수히 많을 거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을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구에서만 생명체가 태어났다고 볼 가능성은 너무나 낮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0이 아닌 정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생명체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있는데 이제 과연 지구인이나 지구인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춘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냐 그런 경우에도 역시 사실은 우주에 있는 은하와 별의 숫자를 알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은 못하지만 확률이라는 걸 제시해 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확률을 아주 낮게 그러니까 뭐 그 별 중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뭐 1000만 분의 1 뭐 1억 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또 1억 분의 1 이런 식으로 낮게 잡아가더라도 얼마든지 존재할 확률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적 생명체도 어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지적 생명체와 우리가 언젠가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주 역사 138억 년 중에 우리와 동시대에 지금 존재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그렇게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을 가능성도 또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도 굉장히 그걸 바라고 있지만 그런 지적 생명체를 만날 확률은 굉장히 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이조가 77년에 발사가 되어서 우주로 날아가는데 사실 날아가는 데에는 에너지가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우주에서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날아가기 시작하면 멈출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동력이 떨어지더라도 날아가는 건 그냥 날아갑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와 통신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방사성 핵 연료를 실었습니다. 그 핵연료에서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을 하는데 그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를 가지고 송신기를 돌려서 지구와 통신을 하는 거죠. 지구를 향해서 전파를 쏘면은 지구에 있는 굉장히 큰 안테나가 그 전파를 받아서 데이터를 수신을 하는 거죠. 속도는 지금 뭐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일단 보이조호가 보낸 신호가 우리한테 도착하는데 대략 2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속도도 아마 굉장히 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느린 속도일 거예요. 이제 오랫동안 꾸준히 받아서 지금 계속 통신을 하고 있는 거죠. 우주에는 그 전파를 방해하는 물질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조부터 지구까지는 아무런 방해하는 물질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구에 도착을 하는 거고 대신 이제 굉장히 넓게 퍼질 거예요. 워낙 멀리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안테나가 받을 수 있는 양은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속도는 굉장히 느릴 거지만 일단 신호가 오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전파를 보내야 닿는데 전파를 보내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원이 이제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그 방사성 물질 핵연료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한 5년 정도 후면은 더 이상 송신을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보이조하고의 연락은 이제 완전히 끊어지게 되겠죠. 태양계를 벗어나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설사 통신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이조 1호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그 속도로 계속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바꾸게 해줄 게 우주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이 오는데 2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는 22광시 정도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킬로미터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240억 킬로미터 정도 거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이저 1호가 명왕성 정도 거리에 갔을 때 그 거리에서 지구를 보면서 사진을 찍자라고 그 칼 세이건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명왕성 정도에서 지구를 보면은 그냥 태양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태양 거의 바로 옆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메라가 태양을 향하는 거니까 카메라가 망가질 위험이 있거든요.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해서 찍게 되었죠. 그래서 찍힌 게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알려진 지구의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지구는 그 사진에서 찾기도 힘들 정도의 작은 점으로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저 점 위에서 우리 인류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졌다. 세계를 정복을 하고 서로 전쟁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다 저 점 안에서 이루어진 거다. 라고 하면서 지구인들이 하나의 인류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메시지를 전한 걸로는 아마 가장 효과적인. 보이저 1호가 신호를 보내긴 보내는데 그냥 뭐 받는 신호를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 내부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약간 정비를 해서 보내거든요.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 칩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해독할 수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신호들이 왔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 고쳐져서 지금은 다시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가 망가지게 된 것은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망가졌는데 컴퓨터 칩을 사용하거든요. 이제 그 컴퓨터 칩이 우주 방사능을 너무 많이 맞아서 망가진 것. 사실은 그럴 위험성은 아직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료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런 칩들이 다 망가져서 통신이 두절릴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우리 지구 밖으로 나가면 방사능이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방사능은 대부분 태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태양에서 양성자 입자들입니다. 이제 수소 핵이기 때문에 양성자 입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걸 맞으면은 사실 사람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자장비 같은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이제 보이저 같은 경우는 태양 반사성보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이 더 강한 위치에 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은 태양만 그런 걸 내는 게 아니고 우주의 모든 별들이 그런 방사선을 방출을 하고 있고, 우주에서는 초신성 폭발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방사선들이 역시 이것도 우주 공간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데 아무런 방해물이 없거든요. 어디까지든지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면서 에너지를 잃지도 않고 방사선을 맞으면 충격이 크게 되겠죠. 연락이 두절이 됐지만 사실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신호를 보낸 거예요. 명령어를 보내고 어떤 코드에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코드를 업데이트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신호를 보내서 아마 보이저가 그 중에 하나가 통했던 거죠. 코딩이 업데이트 되면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거. 재밌는 생각이긴 한데 실제로 그걸 배경으로 한 꼭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예전에 스타트랙 에피소드를 보면은 외계인이 보이저를 회수를 해서 그걸 일종의 약간 업데이트 비슷하게 해서 지구로 돌려보내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식의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이저가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았어요. 태양계를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사실은 태양계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외계인이 있을 만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1977년에 발사하면서 핵인류를 실어 보내서 거기에 쓰는 이제 수신기의 정파 송수신기에 전력을 공급할 걸 하면서 50년을 정도 계획을 했거든요. 그 정도면 아마 그때는 거의 무한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방법들이 당연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우주 탐사선은 태양빛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보이저처럼 멀리 가면은 태양빛이 너무 약하니까 그렇게는 쓸 수가 없고, 그런데 우주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사선들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방사선들을 포집해서 또 에너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날아가면서 중력 도움 같은 걸 얻거든요. 그럴 때 또 에너지 충전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기술들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훨씬 약한 전력으로도 송수신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지금 정도의 핵연료만으로도 훨씬 더 긴 시간으로 보낼 활동을 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마 그런 연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는 거는 사실 많이 갈 수 있는데 지구랑 얼마만큼 통신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텐데, 실제로 훨씬 더 먼 곳까지 통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보이저 3호라고 사실 할 수 있을 만한 게
2006년에 발사한 뉴 호라이즌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탐사선도 명왕성 탐사선인데 명왕성 탐사를 끝내고 또 우주로 날아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보이저 3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탐사선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마 지구랑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옛날 기술이고 사실은 그렇게 옛날 기술이라서 오히려 더 튼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거든요. 기술 자체가.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보이저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을 겨냥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보이저가 그거를 신호를 수신을 해서 이제 명령을 따르는 거고 우리가 알려준 방향을 향해서 이제 안테나를 쏘는데 사실은 뭐 지구를 향해서 쏘는 거죠. 지구 전체를 향해서 신호를 쏘면은 지구에서 또 그다른 안테나로 그 신호를 수신을 하고 빛을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주에서 제일 빠른 게 빛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다른 방법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